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저널클럽 발표를 맡게 된 박정준입니다. 저는 오늘 트랜스크립텀 아틀라스에 대해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Massive Mining of Publicly Available RNA-seq Data from Human and Mouse를 중점적으로, 두 번째 논문인 Unifying Cancer and Normal RNA Sequencing Data from Different Source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앱스트랙트를 먼저 설명하고 논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짧게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논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논문의 결과물인 ARCHS4 웹페이지의 실사용 방법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논문의 일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A-seq 데이터는 2012년 이후 빠른 속도로 생성되었습니다. 기존의 유전자 발현량 연구에 사용되던 마이크로 어레이에 비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고 정량적 비교 분석 이외에도 여러 분석을 진행 가능함에 있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RNA-seq 데이터를 모으는 퍼블릭 레퍼지토리도 대표적으로 NCBI에서 제공하는 GEO와 SRA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연구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바이아스에 대한 보정이 없고 통일된 형태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서 ARCHS4 웹을 통해 통일되고 바이아스가 적은 RNA-seq 데이터의 다운로드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내용의 발표에 앞서 RNA 시퀀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퀀스 리드들이 시퀀싱 되게 되면 FASTQ라는 포맷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FASTQ는 각 베이스 페어의 염기 서열과 그 신뢰성을 포함합니다. 이후 FASTQC, 어댑터 트리밍과 같은 퀄리티 컨트롤의 과정을 거친 뒤 스타, 칼리스토, 하이셋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레퍼런스 지놈 매핑을 하게 됩니다. 앞선 단계에서 FASTQ 포맷으로 얻은 리드들이 이미 알려진 서열, 즉 레퍼런스 지놈의 어느 부분과 상동한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BEM 포맷의 파일을 얻게 됩니다. BEM은 매핑된 위치와 염기 서열, 매핑 퀄리티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후 최종 목적인 진 카운트 테이블을 얻게 됩니다. 진 카운트 테이블에는 어떤 샘플에 어떤 유전자가 얼만큼 발현됐는지 표로서 표현합니다. 이후 여러 보정을 거쳐 통계 분석이 가능한 테이블을 얻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정 중에 매핑 프로그램이나 레퍼런스 지놈으로 사용된 진 어노테이션 버전의 차이에 따른 바이아스를 보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진 카운트 테이블은 FASTQ, BEM과 같이 통일된 형식의 파일이 없으며 각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록 연구에서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블릭한 RNA-seq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CBI에서 제공하는 GEO와 SRA입니다. GEO의 경우 550만 이상의 샘플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RNA-seq 데이터베이스입니다. GEO에서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샘플은 SRA에서 FASTQ 파일의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진카운트 테이블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이전 포스트록 연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NIH에서는 TCGA와 GTX 두 플랫폼을 통해 RNA-seq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TCGA의 경우 암 환자들의 유전자 발현량을 제공하고 GTX의 경우 사망자들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두 플랫폼 모두 통일된 형태의 진 카운트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한 3개의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EBI에서 제공하는 어레이익스프레스, 인코드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인코드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언급한 GEO의 진 카운트 테이블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피규어는 GEO에 업로드된 서로 다른 두 연구의 진 카운트 테이블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래 피규어에서는 진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나 상단의 피규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데이터의 경우 보여드린 두 개의 샘플처럼 컬럼에 포함되는 정보가 다른 것 뿐만 아니라 카운트도 로우 카운트가 아닌 노멀라이즈드 된 데이터를 쓰는 등 연구별 데이터의 형식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앞선 두 가지 문제, 바이아스가 크며 정보를 통합할 수 없다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문의 연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파이프라인입니다. sRLA에서 FastQ 파일을 GU에서 메타데이터를 얻습니다. 이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칼리스타, 스타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같은 형식의 진 레벨 카운트를 얻게 됩니다. 해당 카운트 테이블은 통일된 형태를 가지며 같은 매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바이아스가 적게 됩니다. 이후 데이터 용량을 줄이기 위해 H5 데이터 매트릭스로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또한 티스니를 이용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파이프라인의 과정을 컴퓨터 리소스의 보충을 위해 AWS를 사용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연구 방법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10만 개 이상의 샘플을 처리해야 하는 컴퓨터 리소스의 부족함과 그 파일들에 대한 저장 용량의 부족이 그것입니다. 컴퓨터 리소스 사용 부담을 덜고자 연구팀은 매핑 프로그램의 선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스타는 가장 대중적이고 빠르지만 사람 지놈을 매핑할 때 기준 30GB 이상의 램을 요구합니다. 이에 4GB를 요구하는 칼리스토와 성능 비교를 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보시는 피규어는 샘플당 유전자 발현 개수입니다. 18,000개 이하로는 큰 차이가 없고 그 이상은 칼리스토의 디텍팅이 더 뛰어납니다. 왼쪽 하단에서 보시는 피규어는 AUC, Area Under the ROC Curve로 디텍팅한 유전자가 진짜 유전자가 맞는지를 X축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스타와 칼리스토 간에 큰 차이가 없어 연구팀은 대부분의 매핑 과정을 칼리스토로 진행하게 됩니다. AWS와 칼리스토의 사용으로 인해 샘플당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표는 이전에 공개된 다른 RNA-C 리소스와 비교한 것입니다. 코스트 퍼 샘플은 0.01달러 미만으로 가장 적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다른 RNA-seq 리소스와 샘플의 양을 비교합니다. ARCHS4는 휴먼 8만 개 이상, 마우스 10만 개 이상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샘플을 제공합니다. 또 다시 매핑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졌기 때문에 적은 바이아스의 데이터를 진 레벨, 트랜스크립트 레벨 등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함이 가능합니다. 앞선 방법으로 데이터의 멀징 이후로 첫 번째로 분석한 것은 10개의 다른 연구 시리즈에서 100개 이상의 샘플을 대상으로 칼리스토를 통한 RNA-식 샘플의 얼라인 리드 레이트입니다. 리드 레이트가 높을수록 리드 퀄리티가 뛰어남을 시사합니다. 이후 멀징 샘플들을 티스니를 통한 비주얼라이제이션 및 클러스터링을 하고 각 티슈에 따른 마킹을 진행합니다. 본 내용은 ARCHS4 사용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연구팀의 가설은 코 익스프레션 진을 통해 진 펑션 및 프로틴 인터랙션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위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상단의 표에 적힌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인코드, 케아, 캐그, MGI와 같은 8개의 일리치먼트 진셋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코익스프레션 진을 바탕으로 한 예측이 맞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ARCHS4 휴먼 진셋 이외에도 GTEX, CCLE의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ARCHS4 휴먼의 데이터가 GTEX, CCLE에 비해 높은 AUC와 낮은 p-value를 가졌습니다. 이는 앞선 파이프라인을 따른 ARCHS4 휴먼 데이터의 생성이 적확하며 코 익스프레션 진을 통한 진 펑션 및 프로틴 인터랙션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위에 보시는 피규어는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표를 시각화했습니다. 8개의 진셋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코 익스프레션 진을 통한 진 펑션의 예측이 맞는지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진셋 라이브러리에서 진한 파란색인 ARCHS4 휴먼 데이터셋이 높은 AUC를 기록함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로 ARCHS4 웹페이지에서 진셋 라이브러리를 통한 유사 샘플의 검색을 구현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피규어는 진 펑션 예측이 아닌 프로틴 인터랙션 예측을 나타냈습니다. 프로틴
인터랙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는 후맵, 바이오그리드, 바이오플렉스 3개의 PPI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진 펑션 프레딕팅과 같은 결과로 두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AUC가 살짝 높습니다. 그러나 진 펑션과 다르게 바이오 그리드와 바이오 플렉스에서 낮은 AUC를 보여주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의 결과로서 진 펑션 프리딕팅 프로틴 인터랙션을 성공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ARCHS4 Enrichment Analysis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것은 ARCHS4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구동과 제공하는 데이터 및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초기에 컴퓨터 리소스뿐만 아니라 저장 공간의 부족도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RCHS4는 굉장히 큰 데이터셋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받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위쪽에서 보시는 피겨와 같이 H5 포맷 파일을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H5 포맷은 바이너리한 포맷으로서 줄레벤 익스프레션, 트랜스크립트 레벨 익스프레션, 노멀라이즈 데이터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후 다운로드를 받은 H5 포맷 파일을 파싱하게 되는 R 스크립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5 포맷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 처음 보게 될 페이지가 이 페이지입니다. 좌측 상단부터 휴먼, 마우스, 샘플, 진이 있습니다. 휴먼과 마우스는 각 스피시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샘플과 진을 선택했을 경우에 지금 티즈니 3D 임베딩이 된 이 플롯에서 각 너드는 샘플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진으로 바꿔서 연구한 결과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GSE 시리즈, GSM과 시작하는 것들은 모두 GEO 데이터셋의 시리즈 ID입니다. 이 시리즈 ID를 입력을 하거나 아래에 있는 티슈 타입이나 셀 라인의 경우 장기를 고르시게 되면은 설치를 했을 때 먼저 티즈니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색깔로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설치 리졸트로서 디스크립션, 오르가니즘, 샘플 시리즈, 다운로드, 딜리트 등의 항목이 있는 아래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 다운로드 R을 누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H5 파일을 R로서 파싱하는 스크립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신 R 스크립트를 구동을 하시게 되면은 H5 파일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던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메타데이터, 즉 티슈를 통한 설치 이후에 시그니처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G들의 경향을 따라서 비슷한 연구들을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example이라는 try on example을 눌러서 example이라는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업레귤레이션 진이 이렇게 있고 다운레귤레이션 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유전자 발행 패턴이 비슷한 샘플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샘플들 또한 티즈니 웹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R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R 스크립트가 H5 포맷을 파싱하는 코드가 돼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인 enrichment search입니다. enrichment search는 enrichment인 셋 라이브러리, 진셋 라이브러리 하나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설치하고 싶은 진셋을 하게 되고 익스프레션 방향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티즈니의 색깔로서 매핑을 하게 되고 해당 옵션에 해당하는
다운로드 코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같은 샘플을 세 가지 방법으로 유저가 원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이후에 휴먼을 똑같이 고르고 샘플이 아닌 쥔을 골랐습니다. 이 경우에 샘플을 고르게 되면은 전체 티즈니 임베딩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에서 각 노드들이 샘플이었지만 이번에는 쥔으로 변경되게 되면서 전체적인 모양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샘플만큼 많은 설치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쥔셋을 통해서 쥔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경우에 쥔셋 라이브러리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쥔셋을 선택을 하게 되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해당 쥔셋 안에 있던 노드들이 각각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아래 쥔스의 옵션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샘플과 같이 큰 데이터를 필요를 하는 게 아니고 쥔들의 이름만 필요를 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H5 포맷 파일을 파싱하는 것이 아닌 그냥 쥔 네임들이 리스트로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리치알을 누를 경우 인리치알 사이트로 이어지는 하이퍼링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ngfr 쥔을 설치하게 된 결과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Functional Annotation Prediction입니다. 이 경우에 GO에서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를 예측하는 것을 쭉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쥔 라이브러리 셋이 총 8개 아래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입력을 했던 것은 ngfr이라는 쥔인데 이 쥔과 코익스프레션하는 쥔을 상위 10개를 뽑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총 100개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쥔을 설치하게 되면 그 쥔의 각 티슈의 발현량 그래프를 따로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준 ngfr 쥔은 널브 그로스 팩터 리셉터로 특별히 과발현되는 이 두 개의 티슈는 모터 뉴런과 센서리 뉴런으로 원래 기능과 굉장히 부합한 티슈에서 과발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CNS 파트에서 다른 티슈에 비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컨클루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CHS4의 개발 배경과 개발 이유는 RNA-식 퍼블릭 레퍼지토리 중에 가장 큰 레퍼지토리인 GEO는 GEO에서 팔로우업 스터디를 이어나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각 연구자들이 올린 징카운트 테이블 포맷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컴퓨테이셔널한 바이어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RCHS4는 SRA에서 FastQ 파일을 가져오고 그 모든 FastQ 파일을 다시 얼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GEO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컴퓨테이셔널 바이어스가 거의 줄게 됩니다. 매핑 프로그램이 통일되고 어노테이션 버전 또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카운트 테이블 포맷 또한 통일된 형태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컴퓨터 리소스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스토리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ARCHS4는 칼리스토를 매핑 프로그램으로 사용했습니다. 스타에 비해서 컴퓨터 리소스에 대한 부담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AWS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리소스에 대한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 부족 같은 경우에 H5 바이너리 포맷의 파일을 사용을 해서 저장 용량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습니다. 앞선 파이프라인의 결과물로서 ARCHS4는 티즈니를 통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각 너드들은 샘플이나 쥔이며 이 너드들을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로 만드는 기준은 티슈나 익스프레션 패턴이나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를 고르게 되면 클러스터 되게 됩니다. 각 클러스터들은 R 스크립트를 통해서 H5를 파싱하는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쥔을 입력했을 때
코익스프레션 진 패턴을 통해서 진 피처들을 예측되는 진 피처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진 펑션을 먼저 제공을 합니다. 예상되는 진 펑션을 8개의 인리치먼트 아널리시스에서 예측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익스프레스드 진 또한 제공을 하고 각 조직에 대해서 익스프레션 패턴이 어떤지 제공하게 됩니다. 이 외에 논문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ARCHS4의 단점이 배치 이펙트 코렉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치 이펙트 코렉션을 한 것에 대한 논문을 두 번째 논문에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한 배치 이펙트 코렉션에 관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Unifying Cancer and Normal RNA Sequencing Data from Different Sources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은 위와 같습니다. 로우리즈를 GTEX와 TCJ에서 가져오고 얼라인먼트를 하고 퀄리티 컨트롤, 퀀티피케이션을 한 이후에 이 과정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전까지의 과정은 ARCHS4 앞선 논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치 이펙트 코레션을 컨베스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GTEX와 TCGA이며 얼라이먼트 프로그램을 스타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배치 이펙트는 샘플 그룹에서의 차이가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방법에서 와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되도록 할 때 일어납니다. 배치 이펙트 코렉션은 서로 다른 연구나 실험 혹은 실험 과정에서 온 세포들 혹은 샘플들을 합칠 때에 생기는 기술적인 차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배치 이펙트 코렉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피규어는 GTEX에서 세 종류의 조직 데이터를 TCGA에서 같은 조직 데이터를 뽑아서 PCA 분석을 했습니다. A는 오리지널 데이터로서 티슈 간 클러스터가 있긴 하지만 DB 간 클러스터의 경향이 더 큽니다. 차례로 GTX 블레이더, GTX 프로스테이트, GTX 사이로이드입니다. TCGA 블레이더, TCGA 프로스테이트, TCGA 사이로이드입니다. 이렇게 DB 간 클러스터의 경향이 더 큰데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파이프라인을 사용했을 때 DB 간 클러스터하는 경향성이 조금 적어지게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에 의한 배치 이펙트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컨베식이라는 배치 이펙트 커렉션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DB에 따른 바이아스가 거의 줄어들며 같은 티슈 간의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는 피규어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힙맵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위에 표기된 색깔이 각 데이터베이스와 티슈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GTX끼리 클러스터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GTX 블레이더와 GTX 프로스테이트와 GTX 사이로이드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중간을 TCGA 샘플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바이아스를 줄였을 때는 GTX 사이로이드와 TCGA 사이로이드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GTX 프로스테이트와 GTX 블레이더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TCGA 샘플들과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배치 이펙트 리무벌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정확히 사이로이드는 사이로이드끼리, 프로스테이트는 프로스테이트끼리, 블레이더는 블레이더끼리 클러스터링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앞선 배치 이펙트 코렉트를 한 이후에 세 가지 잘 알려진 캔서 진 ERBB2, IGF2, TP53의 익스프레션을 일반 세포와 암세포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암세포는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경우에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암세포에서 높은 발현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높은 발현량은 같은 티슈뿐만이 아니라 전 티슈에 걸쳐서 블레이더, 브레스트, 서빅스, 노멀 컬런 등 전 티슈에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치 이펙트 코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발표했던 첫 번째 논문인 ARCHS4에서 배치 이펙트 코렉트니스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저널 클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